유익한 정보가 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TVN 충청내 거지 이영주와 함께해요.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릴 때가 있는데 요즘 단연 뜨거운 화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돼서 오히려 반대로 고통받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의 신고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가 이제 시행되면서 조직 문화도 많이 변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정당한 업무 지시조차 괴롭힘으로 신고당하는 권리 남용 사례도 있습니다. 네네. 피의 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게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괴롭힘이라는 게 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네, 많은 분이 그렇게 또 생각도 하시는데요. 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예. 지위 또는 이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또 그 결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다 괴롭힘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위의 우위는 단순히 이제 상급자뿐만 아니라 예. 머릿수나 뭐 전문 지식 같은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거든요. 음. 예, 요즘은 이제 하급자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돼가지고 상급자를 이렇게 따돌리는 경우도 발생하곤 네. 합니다. 네. 예, 무엇보다 이제 또 업무상 적정 범위인지가 또 핵심일 건데요. 그렇죠. 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그 방법이 타당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억울하게 지목된 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이고 이제 평균적인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괴롭힘인지는 이제 소명해야 합니다. 예.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부족하고요. 내 행위가 통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입증하는 것이 우리 피신고인 또 가해자로 오인받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방어의 핵심입니다. 네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제 내가 신고를 당해서 조사실에 불려가게 됐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무 대응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감정적인 호소는 금물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네.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전문, 캘린더 기록을 싹 수집하시고요. 특히 내가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나 회의록이 중요합니다. 네네. 둘째, 이제 타임라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맥락에서 그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복기를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사 면담 태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면 징계 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성실히는 임하되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왜곡이나 이제 과장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네네. 참, 물증 확보, 타임라인 정리, 조사 면담의 태도. 관리자 입장에서 늘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면담 끝나면 왜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좀 관리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요. 다르면 이렇게 수정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네네. 자, 이쯤 되면은 성과가 좀 낮은 직원에게 쓴소리한 위 상사분들 신고당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실 법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입증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
또 객관적 지표로 사전에 공지된 KPI 핵심 성과 지표를 근거로 평가했음을 이제 보여줘야 하고요. 또 개선 기회 부여로 무작정 화내지 말고 교육을 제안하거나 면담을 통해 가이드를 준 기록을 이렇게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형평성 차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다른 팀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건 절대 금물인데요.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같은 이제 아유. 인격 비하적 발언이나 아무래도. 또 주말에 이제 사적인 어떤 심부름이나 연락 이런 네. 것도 괴롭힘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상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 지시인데 이거를 이제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 나중에 이게 살펴보니 악의적인 허위 신고였다. 그렇다면은 혹시 역공도 가능합니까? 예,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최근엔 네. 그렇습니다. 예.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권리 남용을 주장해서요. 신고자에 대한 역징계나 명예훼손 고소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로 풀 수 있는 일이라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또 효과적일 때도 많습니다. 네. 합의할 때는 이제 반드시 부재소 특약, 다시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하. 괴롭힘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바로 조사 문답서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이 문답서 한 장에 울고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무사님 좀 궁금해요. 문답서 작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예, 매우 중요하죠. 예. 문답서는 향후에 이로 인해서 징계위원회나 또 법상으로 노동위원회 또 법정까지 가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때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네. 법리적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유의사항도 좀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감정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로 말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었음을 강조해야 되고요. 세 번째, 사실과 의견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이렇게 진술 조서, 문답서를 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신고인의 주관적인 왜곡이나 과장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피의 신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또 기억하세요. 네. 기록 중심의 소통, 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 또 자신의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 이 투명한 업무 수행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것입니다. 예. 당신의 권리를 지켜라. 자,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의 신고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용노무백과 지금까지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지연의